자, 오늘은 적분 조금 볼 건데요. 사실 기본 부정적분 뭐 이런 것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사실 개념 설명할 게 딱히 없고 이쪽에서 요거만 좀 보겠습니다. 적분 두 가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두 번째가 대칭성 과 정적분. 이쪽도 이제 함수의 이동과 관련된 뭐 평행 이동, 뭐 주기성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대칭성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우리가 함수를 강제로 대칭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함수에서 우함수인 부분, 기함수인 부분을 서로 이제 걸러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이제 이게 굉장히 높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표현, 우리가 어떤 gx라는 함수를 fx 너에 대한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해석인데 정적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직접 적분을 해서 풀어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정의상 이렇게 생긴 것이고 그래서 너의 실근 아니면 너의 부등식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는 라지 fx와 라지 fa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gx의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예를 들면 ha라고 한다든지 a 값이 달라지면 이제 요 갖다가 긋게 되는 직선이 달라지죠. 우리가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표현 중에서 fx는 t가 있었고 fx는 ft가 있었고 fx는 gt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fx는 ft 형태인 거지, 그지? a 값에 따라서 x 값이 정해지면 함수 값이 정해지고 실근의 개수가 정해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인 gx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함수로 가지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라지 fx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함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양변을 미분해서 뭐 풀어나가고 하는 것들도 물론 가능하기는 한데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본은 A 대입하고 미분하고 이거였죠. 대입과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으나 대입과 미분을 통해서 풀지 않고 너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라지 fx를 그려서 해석하는 경우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되게 빈번하게 나옵니다. 요건 제일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대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아래다가 서로 일치하는 a를 대입할 때도 있지만 a가 아닌 것을 대입할 때도 많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변의 x자리에 원하는 것들을 이제 잘 대입을 해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구해주시면 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가 있고 적분 구간에 이제 상수로 포함된 치환하는 형태. 오늘 테스트에 있었던 문제 있죠. 아까 k 뭐였더라? 마이너스 6분의 31인가 뭐 나오는 그 형태. 뭐 그 치환하는 형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 너를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녀석을 그려서 해석을 좀 해보자라는 거.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따 문제 통해서 볼 거고. 자, 대칭성과 정적분은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을 임의의 정적분을 옮길 수가 있어요. 너를 선대칭을 시킬 수도 있고 평행이동을 시킬 수도 있는데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적분 구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서 정적분 값이 같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면 선대칭을 시켰을 때는 적분 구간도 같이 선대칭을 시키면 여전히 적분 값이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봐봐,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a부터 b까지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어떤 x는 k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대칭을 시키게 되면 너의 적분 구간 자체도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x는 k 대칭이라는 건 너와 너의 중점이 너니까 너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2k 빼기 b가 되고, 너는 2k 마이너스 a가 되겠죠. 함수 자체도 뭐가 돼야 되냐면 fx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f에 2k 빼기 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k 빼기 b, 2k 빼기 a, f, 2k 마이너스 x. 둘은 항상 서로 같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투할 때도 쓸 수는 있는데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높다. 수투에서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그냥 는티 치환적분을 하시면 원래 거랑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치환적분의 개념이기도 하고 기하학적으로는 선대칭의 개념이기도 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조금 특별한 k값을 정의를 하면 우리는 적분 구간을 일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언제가 가능하냐면 k가 a 플러스 b가 되면 적분 구간이 일치하게 됩니다. 얘가 a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인데 미안해. 2분의 a 플러스 b면 그러니까 2k가 a 플러스 b인 거죠. 그러면 요게 a가 되고 요게 다시 b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구간에서 a 더하기 b 빼기 x에 대한 정적분으로 이런 식으로 살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개념은 뭐냐면 함수를 대칭을 시킨 어떤 상황에서의 정적분에 대한 관찰을 보는 거지, 이 fx가 선대칭이라든지 점대칭이라든지 대칭성을 가진 함수에 대한 적분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fx는 그냥 거지같이 생긴 함수죠. 뭐 아무런 대칭성이 없죠. 근데 이거를 대칭을 시켰을 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fx를 그냥 적분을 하는 것보다 f 대신에 x 자리에 이제 a 더하기 b 마이너스 x라는 것을 대입을 해서 적분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점대칭, 선대칭, 정적분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 중요하니까 해놓고, 우리가 마이너스 아니지? a 빼기 t부터 a 더하기 t까지. 자, 너에 대한 이야기인데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x는 a 대칭, 얘는 함수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는 경우, a, b에 대한 점대칭인 경우. 그랬을 때 각각의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2배 a부터 a 플러스 t까지의 정적분으로 바뀔 수 있고, 물론 얘로 하지 않고 a 마이너스 t부터 a까지로 써도 상관없죠.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b에 대한 점대칭인 경우에 혹시 이거 기억하는 사람? 저 정적분을 뭐로 쓸 수 있죠? 점대칭인 경우에 점대칭인 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정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적분 구간의 길이인 ET에다가 점대칭점의 함수값인 B를 곱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세요. 이것들은 증명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 치자. 너가 A 빼기 T, 너가 A 더하기 T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을
볼 건데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같게 되어 있어. 그지? 점대칭성을 성질에 의거하면 너랑 너랑 연결했을 때 가운데 있는 대칭점, 특히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러면 정적분을 너부터 너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이와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는 사실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B짜리고 가로 길이가 적분 구간인 ET가 됩니다. 증명 자체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B값이 음수가 되면 적분값도 음수가 되겠죠. 뭐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 얘는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조금 3차 함수 정적분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별건 아닌데 별거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3승 더하기 x 제곱 뭐 더하기 2x 플러스 1.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와 너의 정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근데 보니까 너는 1에 대해서 점대칭은 아니야. 그지? 왜냐하면 너가 1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려면 너의 최고차가 뭐가 돼야, 너 이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됐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너를 이렇게 쓴다고 큰일 나?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죠? 자, 그럼 봐. 이제 내가 이제 너부터 너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랑 너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는 너의 마이너스 3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나는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변곡점 x좌표는 모든 근의 합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변곡점에 3배를 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2차항의 개수가 되면 됩니다. 최고차항이 1일 때. 그럼 여기다 그냥 1 대입해서 1 대입하면 얼마나? 1 나오죠? 적분과의 길이 4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적분값이 4예요. 계산을 안 해도 정적분값이 4가 나옵니다. 항상 어떻게 된다? 적분과의 길이 곱하기 변곡점에서의 x 좌표. 이게 정확히 이 상황이 함수값. 변곡점에서 함수값이죠. 변곡점 1이었죠. 응? 요거? 얘가 왜 1이냐고? 너와 너의 중간이. 여기가 가운데 a가 있는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너랑 여기가 지금 a죠, a. 그래서 이 자리는 너와 너의 평균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버리면 실제로는 너네가 계산을 해야 될 거는 그냥 이 부분만 좀 간단히 적분을 하시면 풀어 나갈 수 있다. 조금 복잡한 3차 함수의 정적분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점대칭성을 활용하는 3차 함수에서의 적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차 함수만 정적분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뭐 그래도 어렵지 않죠. 그러면 3분의 4에 27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이제 너 더하기 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너네가 점대칭 함수에 대한 정적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아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다시 쓰니까 기억은 나죠.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정적분의 상황에서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냥 보통은 이 정도 그냥 적분하지 뭐 해갖고 너네가 막 이제 4분의 1 x 4승 3 넣고 막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개수가 상당히 불편하죠. 이거 4분의 1 나오고 3분의 1 나오고 그나마 얘가 좀 편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더니 이 3차 함수가 딱 x좌표가 1에 대한 대칭이 나오면서 바로 점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유용한 계산법이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어떤
fx를 우함수와 기함수로 분리하기입니다. 분리하기. 채 거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임의의 함수 fx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fx에다가 f의 마이너스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이 부분이 우함수 부분이에요. fx에다가 f-x를 빼주시고 2로 나누시면 이게 기함수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어떤 fx에 대해서 우함수, 기함수를 분리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함수 fx가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dt. 지금 들어드리는 이 예시는 올해 수능 특강 3스텝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 오늘 수업 교재에도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사실은 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마x부터 x까지는 기함수인 부분은 적분되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0부터 x까지 ft 더하기 f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함수인 부분을 쪼갰어요. 우함수인 부분을 꺼냈고, 근데 원래 2분의 ft 더하기 f 마이너스 t인데 마x부터 x까지면 0부터 x까지의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고 분모에 있는 걸 약분한 겁니다. 약분해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익숙한 형태로 바뀌었죠. a부터 x까지 ftdt로 바뀌었잖아. 어디 갔지? 지웠네요. 아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물론 함수를 ft 더하기 f-t를 계산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자리에 뭐 3차 함수가 들어간다든지, 아마 우리 문제는 3차 함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 그럼 이제 홀수 차수는 날라가고 짝수 차수만 여기다 적어준 다음에 이것을 도함수로 가지는 어떤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gx는 결국에는 어떤 종류 함수가 나오냐면 3차 함수 형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f가 3차면 여기서 남는 게 2차니까 다시 정적분하면 3차. 그래서 도함수 이용해서 그림 그리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도 있다.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부정적분은 쉬우니까 얼른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1번 같은 거는 그냥 인수분해하면 금방 나오겠죠. 1차 함수에 한 부정적분이 gx인 거니까. 어차피 fx와 gx의 관계는 1차와 2차 함수인 거고, 근데 1차 함수가 양수니까 내가 봤을 때는 4x고 적분해서 2x 제곱이 됐겠지. 최고차항이 8x 3승인 걸로 봐서는. 그래서 하나가 4x 더하기 뭐, 그러니까 gx는 g0이 0이니까 그냥 4x네요. 4x로 약분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gx가 아니지, fx가 저거구나. fx가 4x 더하기 k, gx가 2x 제곱 더하기 너를 적분했으니까 kx, g0이 0이라 그랬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k 값은 뿔마 1이 되겠다. 근데 이제 잘 곱해서 요 최고차항만 맞춰주시면 되죠. 2차항 마이너스 1 되네요. k는 마이너스 1이 되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넘어가서 2번의 나번 표현 뭐 자주 나오죠. fx 더하기 f'x. 누가 봐도 xfx에 대한 미분한 형태. 양변을 적분하시면 바로 xfx 나오고요. 얘는 그래서 적분을 해서 해결하는
뭐 문제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도 뭐 양변 미분하면 바로 나오는데 3번 한번 볼까요? 좌변 미분하시면 4fx 나오고요. 우변을 미분하시면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f'x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3fx가 x 빼기 1의 f'x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f 0이 마이너스 1 그리고 0에서 미분계수가 3이네요. f' 0이 3이다. 자, 이렇게 fx는 지금 현재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함수에 대한 도입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기울기가 3이고 0,-1을 지나가는 직선과 접하는 거니까 fx는 최고차항 계수 a라고 잡으면 x 제곱에 x 빼기 뭐 알파에 더하기 3x 빼기 1인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얘를 갖다가 대입해서 개수 비교하시면 간단히 나올 것 같고 아니면 0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도 0을 넣어서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크게 의미는 없고 마지막에 f2 더하기 라지 f2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를 넣어서 이제 개수 비교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너는 3a x제곱 x 빼기 알파 더하기 3x 빼기 1 근데 그게 x 빼기 1에 너를 미분한 식이죠? 그러면 전개하면 3ax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x 더하기 3 되나요? 이렇게 양변 비교해 보시면 최고차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치하고 우리가 상수항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상수항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근데 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않나? 보자. 너무 붙나? 상수항이 안 맞지 않나요? 3을 안 곱했네요. 죄송. 3을 안 곱했죠. 3fx인데. 여기가 9x 빼기 3입니다. 상수항 같죠 이제? 너랑 너. 그럼 2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 요거 가지고 비교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항의 개수는 여기가 9니까 이쪽이 1차항의 개수인 너랑 그 다음에 너랑 계산해서 3x 더하기 2a 알파 x는 9x 여기서 식한 게 나오죠. 2차항의 개수도 이제 똑같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2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상 여기서 근의 합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의 합이 0, 0, 알파 이쪽은 어차피 1차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알파랑 이쪽에서 근의 합이 1 이쪽에서 근의 합이 너분의 너니까 3분의 2 알파 나옵니다. 짠. 그래서 알파 값이 손쉽게 나오죠. 대입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다. 자,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은 올해 수특 3단계 문제예요. 적분 파트가 3단계 문제가 한 8개, 7개 정도 있는데 다른 단어는 4개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번 단어는 좀 많습니다. 특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형태가 많아요. 너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거 좀만 살리면 금방 나와요. 삼 단계 치고 싶죠. 제인이 이제 안 추운가 보네. 추운데 버티면 돼. 그래? 응. 그림 저렇게 나올 텐데? 저렇게 안 나와요? 그림을 그리지 않네요. 그림은 그려야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A는 도함수의 실근 중에 정수인 것들이고 B는 원함수의 이제 실근들인 거죠,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A 교집합 B에 0이 들어간대요. 즉 0은 너의 도함수의 실근이기도 하고 원함수의 실근이기도 해요. 그렇다는 거는 0에서 접한다는 얘기야. 그지? 0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0에서 극되거나 0에서 극소거나 0에서 삼중근을 갖거나. 만약에 0에서 삼중근을 갖게 되면 fx, 라지 fx가 50 이하의 자연수인 실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중근은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 0에서 극되거나 0에서 극소거나. 다시 0에서 극소가 되면 여전히 50 이하의 자연수인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굳이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어. 0에서 접하고 이런 식으로 n이라는 실근을 갖는구나. 근데 그럼 실근이 두 개가 되잖아. 그러면 너랑 같다는 거는 어차피 너의 실근이 두 개니까 너가 정수인 도함수의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고 도함수의 실근은 기껏해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두 개예요. 즉 이 자리가 3분의 2n인데 비율 관계에 따라서 너가 정수가 되려면 n은 3의 배수구나. 즉 F10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서로 이제 빼고 싶은데 n 값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3의 배수니까 너가 최소가 되는 거는 3일 것이고 최대가 되는 건 48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최대 최소의 차이 보는 거죠. 그러면 3일 때는 10일 때가 슉 너 곱하기 너의 제곱. 그러면 7 곱하기 10의 제곱. 근데 3분의 1. 스몰 F에서 구해야 되는구나. 죄송. 그러네요. 라지 F죠? 그러면 스몰 F는 0이랑 2를 근으로 갔네. 그럼 X에 X 빼기. 요게 이제 n이 가장 작을 때, n이 가장 클 때가 3분의 2니까 얼마? 3으로 나누면 16? 32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죠? 220? 너가 80인가? 300 나오나요? 답 4번에 있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이 기출입니다. 나름 되게 유명한 기출인데 일반적인 정적분 문제랑 뭐가 다르냐면 fx, gx의 합과 곱을 줬거든? 근데 잘 보시면 나번 조건, 다번 조건을 봤을 때 다번에 있는 두 개의 인수를 정확하게 더한 게 이제 나번에 있는 fx 더하기 gx랑 같아져요. 그죠? 근데 둘 중에 누가 fx고 누가 gx인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fx, gx는 연속이라고 했지 fx, gx가 다항함수라고 한 적은 없거든? 무슨 소리냐면 지금 fx와 gx라는 녀석이 각각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x제곱 플러스 1과 3x 마이너스 1을 따라가는 이런 함수인데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 너랑 서로 같다 해서 근을 찾아보면 넘겨보면 1과 2에서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fx가 gx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이 함수로 가다가 얘로 가다가 다시 여기로 가야 돼요. fx는 이쪽이고 gx가 이제 아래쪽이라는 거지. 너로 가다가 너로 가는 함수가 gx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했으면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더 큰 쪽으로 계속해서 갈아타는 함수의 형태예요. 요걸 이용해서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즉 0부터 1까지는 얘를 정적분을 하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요걸 정적분을 하면 되죠. 0, 1, 1, 2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온다. 넘어간다. 6번 굉장히 간단하고요. 7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정적분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뭔가 어딘가 미지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미지수로 나오고 그 미지수에 대한 범위가 나올 것이고 f1 마일 더한 게 0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초고차한 개수 1자리니까 이렇게 놓고 뿔마일 넣고 더해서 0이래. 뿔마일 넣으면 여기가 지금 1 A B 마일 넣으면 1 마이너스 A B 없어지죠? 너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너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우리는 주어진 함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다. 굳이 안 써도 되죠? 0, 1 정적분 정도는 암산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2분의 A, 마이너스 1. 너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누구의 범위가 나오냐면 A의 범위가 나와요. 그럼 너의 범위가 나오면 마일부터 2까지 쟤를 다시 정적분을 하면 되죠. x제곱 ax 빼기 1 너는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에 세제곱해서 빼면 9 나오나요? 더하기 2분의 1에 2분의 a에 제곱해서 빼면 3 나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3 이렇게 범위 찾으시고 끝. 우리는 너가 마일일 때랑 너가 1일 때가 최대 최소가 되겠죠. 둘이 계산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fx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주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1차 함수 gx에 대하여 이렇게 역시 곱한 것의 밑줄 최대값을 구해라. 너도 뭔가 범위로 나오는 모양이야. 일단 fx, gx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fx라는 함수가 0에서 지금 불연속이기 때문에 gx는 0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죠. 즉 1차 함수 gx는 그냥 mx라고 쓰겠습니다. mx. gx는 mx가 된다.
근데 fx와 gx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는 m값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너가 0이랑 3에서 근을 갖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만 만나기 위해서는 mx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괜찮고, 얘까지는 괜찮은데 기울기 1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정확히 너의 좌미분계수, 0에서의 좌미분계수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인데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무리,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곱해서 적분을 합시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요 x제곱 빼기 3x 곱하기 mx인 거죠. 더하기 x-1 곱하기 x, 얘가 0부터 3까지 x-1 곱하기 x.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m으로 묶어줍시다. 이렇게 m으로 묶으면 되죠. 어차피 mx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얘네는 값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적분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아까 알려드린 방식대로 살짝 바꿔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x3승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너와 너의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너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6x 제곱을 마이 0 정적분을 해서 윗끝 아래끝 바꿔주고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더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얼마냐면 적분 구간인 2 곱하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대입한 얼마 나오냐면 2 나오죠. 이거 4 나옵니다.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x 3승이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6 나오네요.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얘는 그냥 적분 계산해야겠죠. x 3승 x제곱 3 넣고 계산. 그럼 얼마 나오냐면 9 빼기 2분의 9 이렇게 나오네.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15 되나요? 2분의 15 m. 짠. 구하고 싶었던 거는 최대값이니까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마삼 갖다 넣으면 답은 2분의 40. 어이? 아, 오. 그냥 이건가? 뭐지? 보자. 뭘 착각했을까? 마이너스 12 9 빼기 2분의 9 6 완벽한데? 이거 실수했나? 슉슉 마이너스였고 마이너스 바꾸고 0이 마이너스 2 3 2 x 3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어이씨 맞는데? 아 불연속이라고 해놓고 씹으라 연속으로 그렸네. 아 요거는 사실 괜찮아요. 요거만 하하 그러면 여기가 딱 들어가니까 요거까지 괜찮네요. 얘보다 커야 되네. 그지? 이거 안 되죠. m이 커 나갔다 1이네.
그래서 1일 때네. 여기 마이너스 딱 2분의 15 나오네. 미안합니다. 답은 3번에 있다. 넘어간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9번, 10번 뭐 다 같은 유형이죠. 치환을 해서 푸는데 그 중에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식이 두 개지. 하나는 마일부터 1까지 FTDT고 하나는 마일부터 1까지 T FTDT예요. 식이 두 개면 치환도 두 번. A 놓고 B 놓고 치환 두 개, 식 두 개, 연립 AP 값 구하고 이제 풀어나가는 좀 귀찮은 문제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봐주겠습니다. 보시면 자, fx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놓자. 3x제곱 2ax 플러스 b 이렇게. 자, 근데 a가 누구냐면 마일부터 1까지 얘를 그냥 정적분한 거. 근데 마일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2배 0일 정적분 3x제곱 플러스 b가 되겠다. 계산을 해보시면 2 더하기 2b가 나오네요. 어렵지 않고 두 번째 b는 똑같이 마일 1 정적분인데 이거에다가 x를 곱해서 정적분을 하니까 얘네가 없어집니다. 요거만 남죠. 즉 2배 0일 정적분 2ax 이렇게 적분해 보시면 a 남죠. 2a 나와요. 짠. 연립하시면 AP 값이 나오더라. 나오면 fx 나온다.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칭성 이용해서 연산 좀 간단하게 한 거 보이죠? 마일 이용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11번은 뭐 워낙에 쉽고 12번으로 갑시다. 뒤에 이제 어려운 것들이 조금 남아서 부지런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인데 이 전후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f'2가 0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2에서 극대가 돼야 됩니다. 그죠? 2에서 극대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일단은 gx 딱 보니까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넣어보시면 g-1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gx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g-1이 0이고 양변을 미분을 해보시면 g'x가 나오죠. 자, 너미분 너한 게 fx인데 요거 미분한 게 딱 fx에서 날라갑니다. 즉 너미분 너만 남습니다. x 플러스 1 f'x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f'2가 0이라는 얘기 했었잖아. 그지? 뿐만 아니라 부호의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서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g'x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다는 거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g'x도 2에서 극대가 됩니다. g'x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다. 자, 기억번 g'는 0이다. 참이고요. 니은번 극소값 0을 갖는다. 지금 gx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fx 같은 경우에는 2에서 부호 변화가 한 번 있고 그 이외에는 부호 변화가 없어요. 왜 없냐면 2보다 작을 때는 다 양수고 2보다 클 때는 다 음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f'x는 약간 이렇게 생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물론 뭐 직선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g'x 같은 경우에는 부호의 변화가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이쪽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는 얘가 음수라서 양수랑 곱해지면 음수가 나와야 돼요.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 g'x 자체가.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갖고 그 극소 값이 바로 0이라는 거죠. 니은번도 역시 참이 됩니다. 디귿번 절대값 gx는 g2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인가? 그려달라는 거지. g'x 내가 이렇게 그림 적당히 그려놨으니까 너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너가 지금 마일일 때 이렇게 실근을 갖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2일 때 극대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G2를 갖다가 그어주면 실근의 개수도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림 이용해서 풀면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극한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에는 무조건 부정적분 갖다가 그냥 오시면 돼요. 즉, 뭘 정의를 하냐면 요 TFT 있죠, 요거 너의 한 부정적분을 그냥 라지 FT로 놔. FT의 부정적분이 아니라 TFT의 부정적분이 FT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라지 F에다가 X 넣고 라지 F에다가 0 넣고 분모에 X 빼기 2가 있고 너가 X가 2로 갔을 때 그 극한값이 2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아이고 일단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0으로 가니까 너가 0으로 가야 되겠죠. 라지 F2는 일단은 0입니다. F0이 F0 요거 일단 구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라지 F0 대신에 여기다가 2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너를 2라고 쓰고 나면 우리는 요 좌변에 해당하는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너의 2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너를 미분하면 다시 여기로 온다고. 그럼 2를 갖다가 넣으면 2F2가 됩니다. 짠. 그래서 F2 같은 경우는 10이 나옵니다. F2는 10이구나. 자, 요거 일단 하나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라지 F2와 라지 F0이 같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요 TFT 있죠? 이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 것이 0이라는 소리야. 왜냐면 너의 부정적분에다 2 넣고 0 넣고 빼는 개념이니까 너에서 너 빼면 0이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를 이용하시면 갖다가 대입하면 이제 식이 한 개가 더 나오죠. 즉 AX제곱 플러스 B에 대해서 2 들어가서 10이니까 4A 플러스 B가 10인 거고 이거에다가 T를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AX 3승이니까 4분의 1 A X의 4승 그럼 BX니까 2분의 1 B X의 제곱 0 넣고 2 넣은 게 0이라는 거지. 이렇게 2 들어간 게 0이니까 4A 플러스 2B가 0이네요. 끝. 넘어갑니다. 14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여기부터 이제 슬슬 재밌어 보이죠? 14, 15, 16 다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난방을 켜는 수밖에 없는데 어려워요. 위에가 빠지시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더워요. 추워 보이는데. 창문을 좀 열어줄까? 창문 열면 좀 따뜻할 텐데. 아니 패딩 입고 다니세요, 진짜. 반팔 같은 거 입지 말라고. 나만 입을 거야. 밖에는 덥잖아요. 응? 밖에는 더워. 그렇긴 해. 맞아, 실내랑 실외랑 차이가 크죠.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은 다음 시간에 할까? 문제 푸는 거 20번까지만 할까? 20번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이제 한 문제에 10분씩 걸리는 것도 이제 막 있는데 이제. 근데 이 단원이 그래요. 이 단원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적분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딱 요 유형 정확하게. 그래프 개형에 대한 판단, 대칭성도 가끔 쓰고. 근데 14번은 그래도 뭐 양호합니다. 0 들어가봤자 아무 의미 없고 양변 이제 미분하겠죠. 미분해서 F'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시면 되고
간단하게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 미분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좌변은 fx 더하기 f'x, 우변은 fx, xf'x, 뭐 이렇게 쭉쭉쭉 fx 길이 없어지고 넘겨서 묶습니다. 여기서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좌변은 0, 우변도 0이 나오려면 a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거 거꾸로인가요? 이렇게 양변을 이제 약분을 하시면 되죠. 이제 원래는 약분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형태로 정의가 돼 있을 때 1에서는 사실은 f'1이 무슨 값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내가 1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다항함수이고 그렇다는 건 도함수가 연속이고 그렇다는 거는 내가 1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너를 나눈 상태에서 극한값과 같아지겠지. 그래서 약분하셔도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f'x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자, 근데 절대값 f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소값 fb와 16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f'x에서 fx를 적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fx를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0이랑 2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0, 2. 자, fx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서로 다른 두 극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는 16이 돼야 되고 하나가 fb가 돼야 되죠. 그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슝 이렇게 돼서 슝 여기가 b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0보다 큰 상황.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상황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지나가서 너가 넘어가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래봤자 극소는 얘가 이제 0이 되는 이런 점들밖에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만약에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극소가 뒤집어지면서 극대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0인 순간 말고는 극소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극소값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축이 지나갈 수 있는 방식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위로 지나가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럼 얘가 극소가 되고 꺾이면서 이렇게 꺾이죠. 그리고 얘가 극대였는데 뒤집어지면서 극소가 되고 근데 분명히 b는 0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아래로 지나가면서 b 값이 오른쪽에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b에서 실근을 가지면서 너가 극소값이구나. 근데 여기가 16인 거죠. 너가 16이고 너가 0이라는 얘기는 요 높이가 이제 16이라는 소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가 마이너스 1짜리 그랬을 때 f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a는 아까 구해놨고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16이 나오도록 하는 거를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리 곱으로 하셔도 됩니다. 너가 16이니까 너 곱하기 너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3이거든. 비율 관계상 3이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1 곱하기 4의 제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 곱하기 4의 제곱이다. 즉 b는 4다. 즉 a가 마삼이고 b가 4니까 1이 되겠죠. fa 플러스 b는 1이고 a 플러스 b는 정확히 여기 있는데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극대극소의 차이가 4가 되고 너는 너의 딱 절반이니까 2가 됩니다. 답은 18이 되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거리고 비율관계 이용해서 마무리해봤다. 넘어갑니다. 자, 15번 선생님이 할게요. 혹시 화장실 가야 될 사람 있나요? 뭐 있으면 편하게 갔다 오세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쉬고 싶나요? 괜찮나요? 너무 시무룩한가요? 인스타 뭐 확인해야 되나요? 유택이도 인스타 같은 거 하니? 안 하게 생겼어. 나도 안 해. 아,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게시글이 없죠. 게시글 옛날에 몇 년 한 2분? 싫은데? 자, 끝나고 쉬세요. 애매합니다.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오세요.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 근데 너의 4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과 같이 접한대. 그림 라지 fx가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는 스몰 fx는 a, b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에서 그들 갖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fp가 32일 때 sx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tx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네. 일단은 스몰 f와 라지 f의 관계는 서로 도함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관계 있고,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지 f에서 라지 f p를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tx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그냥 정적분을 한 것이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했죠. 근데 누구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했냐면 f't를 정적분을 한 거야. 스몰 ft는 라지 f't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무엇에 대한 개념이냐면 도함수 절대값 f'x dx의 이해입니다. 이해. 자, 절대값 함수 정적분은 첫 번째는 둘러싸인 넓이 개념입니다. 넓이 개념. 두 번째는 fx 기준에서 fx가 증가할 때는 그대로 증가, fx가 감소하게 되면 대칭시켜서 증가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 f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지금 요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거야. 어떤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네가 뭘 정의를 했냐면 얘를 정의를 했어. 새로운 함수를. 그럼 어떻게 생겼냐? 증가하는 모습은 똑같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감소하는 것 대신에 뒤집어서 증가를 한다고. 정확히 대칭시켰죠? 증가하는 것 대신에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행이동의 개념이고 이 부분의 개념은 대칭이동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네 마네 뭐 이딴 거 할 때 이제 좀 정적분을 시키네 마네 할 때 좀 쓰기가 좋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너를 t로 바꿔서 a부터 x까지의 정적분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똑같아. 어차피 도함수가 안에 있는 거라는 건 똑같아요. 즉 모습은 똑같이 생겼어. 뭐만 달라? 얘를 준다는 거는 실근을 준다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a가 실근이구나 예컨대. 끝이라고. 자, 이거 가지고 할 거야. 자, 해볼게. 지워도 되죠? 누가 갔는데? 아닌가? 누가 화장실 가지 않았나? 아, 아쉽게 됐죠. 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함수 절대값. 안에 있는 얘를 뭘로 본다? 스몰 f를 라지 f에 대한 도함수로 본다. 자, 그럼 라지 fx가 이렇게 생긴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라지 tx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감소하는 거 대신 뒤집어서 증가, 증가하는 거 똑같이 증가, 감소하는 거 뒤집어서 증가, 증가하는 거 똑같이 증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실근이 어디 있다? P에 있다. 자, 그러면 이 라지 S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F랑 생긴 건 똑같아요. 그죠? 모습은 똑같아. 난 축의 위치를 안 잡았기 때문에. 원래 라지 F는 이렇게 두 점에서 중근을 가졌다면 지금 요 라지 S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지금 P에서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요 라지 fx랑 절대값 sx랑 그래프의 한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 그러면서 S3 더하기 T3 그리고 S5 더하기 T5가 서로 같대요. S랑 T를 내가 더하셔도 되지만 지금 요거를 넘겨서 서로 빼는 걸로 볼 수도 있죠. 그죠? 함수값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요거를 이렇게 S T 5 빼기 T3 너랑 넘기면 마이너스에 S5 빼기 S3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내가 3부터 5까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3부터 5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보니까 그들의 증가 감소되는 관계가 서로 역전돼 있다는 거는 그 구간에서 사실 감소하던 건데 S 입장에서는 T는 뒤집어지면서 증가로 바뀐다는 얘기야. 아,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3부터 5까지 감소하는구나. 누가? S가. 그러면 3, 5가 이런 데가 3, 5가 되든지 뭐 이런 데가 3, 5가 되든지 약간 뭐 이런 거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여기가 3이고 5겠지 뭐. 모르겠어. 더 가야지. 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A, B가 지금 3이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3이 여기 있네. 그럼 5는 한 이 정도 어디 사이에 있겠네.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면 B가 되든지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 3, 5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3, 5 이렇게 된다고. 그럼 서로 뺀 게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아니면 여러분이 S 더하기 T라는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미적 들은 애들은 한번 설명을 들었을 텐데 함수끼리 서로 더한 그래프는 뭘 이용해서 푸냐면 둘의 중점을 이용해서 푼다고. 그럼 얘네끼리 더해서 중점 내버리면 된다고. 그럼 이런 데는 그냥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가다가 요 사이로 가다가 상수함수 가다가 사이로 간다고. 그게 누구다? 2분의 S 플러스 T라는 함수라고. 그럼 2분의 S 플러스 T라는 함수가 3이랑 5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 자, 근데 fx가 지금 fp가 32죠. 32. 그럼 너가 32가 돼야 되고 그럼 32가 될 수 있는 위치는 얘가 지금 원래가 여기가 0이니까 f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이 사이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가 지금 여기가 3이면 기껏해야 3에 뭐 3에 4제곱하면 뭐 될 수는 있겠다. 근데 너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서 접선의 기울기가 k에서 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내가 너를 s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얘가 지금 p에서 원래 0이거든. 그죠? 32만큼 내려와서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가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근데 너랑 지금 한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거니까 딱 접해야 되는 거지. 원래 있던 함수랑. 그럼 원래 있던 함수랑 접하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접한다는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접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 없죠. 그죠?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모습이. 그러면 이렇게 접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32가 되고 그럼 얘는 그거의 딱 절반이라서 마이너스 16이 돼야 돼요. 뒤집어져서 얘가 16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이 2인 거예요. 너가 16이 되려면. 왜냐면 너의 4제곱이니까 거리곱을 이용하면. 그럼 여기가 3이고 아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5구나. 길이가 2짜리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밖에는 없다. 길이가 2가 되면서 감소하는 구간이 3부터 딱 5밖에는 없다. 다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스몰 f2의 값을 구하고 싶었고 그럼 결국에는 너가 1, 3, 5에서 실근을 갖는 함수가
스몰 fx인 거야. 너는 4에 x 빼기 1, 3, 5고 끝입니다. 이렇게. 다소 복잡하죠? 넘어갑니다.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20번까지만 할게요. 한 3개? 하면 3개? 3개, 2개? 2개? 뒤에 있는 게 어려운 게 있는데? (18, 20번을) 꼭 풀고 싶은데 18번이 작년인가? 재작년 수특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20번이 올해 수특에서 나왔던 문제고 20번은 꼭 풀어드리고 싶어서 다음 수업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아 잠깐만, 아까 내 시험 기간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시험 기간 답안지에다 안 써서 냈죠. 계열받네. 나도 까먹었네. 이야. 아이고. 응? 까먹었다. 모른다. 아마 7월 첫째 주였다. 작년에 6월 26일에 좀 일찍 시작하는 거네. 시험 기간 아는 사람 손. 경제. 또 제인이 언제였지? 화요일 날 끝나던가? 그지? 26일에서 화요일까지. 나머지는 모른다고? 그럴 수 있지. 지호는 시험 기간 언제인지 혹시 아니? 잘 몰라? 수요일까지 좀 알아오세요. 얘기 안 해준 사람 수요일까지 시험 기간 좀 알아오세요. 제발 부탁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1차 이상의 다항함수에 대해서 다시 너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일단은 가번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한다. 일단은 양변을 보니까 1을 대입하면 어차피 0이네. 큰 의미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요 양변을 미분을 해서 관찰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미분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fx 너는 이쪽에서 3을 곱해줄까? 그리고 fx 더하기 k 곱의 미분법 너를 미분하면 x 빼기 1 f 프라임 x 자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fx가 절로 넘어가면 x 빼기 1 f 프라임 x 더하기 k가 나와요. 자 우리가 미분을 해서 x를 다시 곱했을 때 2배가 됐다는 얘기는 fx는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가 돼야 될 것 같다. 맞나? 슉슉 3 곱했고 응, 이렇게 보통 우리가 미분을 하면 최고차항이 이제 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앞에 곱해지고 다시 x를 곱하면 차수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그래서 이제 2가 앞에 곱해진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1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차 함수일 수도 있나? 안 되죠. 1차 함수 안 되죠. 1차 함수 되면 얘는 미분하고 다시 곱한 거니까 원래 거랑 똑같아지는데 2를 곱하게 되면 이제 2배가 되니까 같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요거랑 이제 너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래. 그럼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겨서 혹은 요렇게 생겼는데 실근이 있도록 하는 최소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지면 실근이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f0은 0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4랑 저 이차함수가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접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너를 A라고 놓을까? K라고 놓을까? 그리고 F0은 0보다 커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K라고 놓으면 안 되겠다. K 저기 있으니까 A라고 씁시다.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럼 뭘로 잡지? B라고 놓을까? B라고 놔야지. A의 X 빼기 B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입니다. A는 양수. 자, 쟤를 갖다가 대입해서 양변 개수 비교를 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f0이 0보다 커나 같다 이야기하고 있죠. 0 대입해서 또 0보다 커나 같은 거 찾을 수가 있고 대입을 해볼게요. A b제곱 커나 같다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0 넣었고 AB의 제곱 빼기 4가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4를 넘겼습니다.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개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의 X 빼기 B의 제곱 빼기 8 너는 미분에서 X-를 곱하면 A의 X 빼기 1에 2가 곱해지고 X 빼기 B가 곱해지고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 개수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상수항을 제외하면 지금 B 값이 바로 1이 나오는 거 보이나요? B 값 1 나오는 거 보이니? B가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B가 1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상수항은 모든 근의 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쪽은 상수항을 제외하면 B가 중근이에요. B에서 대칭이고, 여기는 실근 하나가 1이고 B니까 B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K는 마이너스 8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럼 B를 여기다 넣으면 A는 4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다. 다 했네요. 그죠? 이렇게. 자, A값 범위 나왔고 B값 나왔고 fx 나왔고, 우리는 0부터 2까지 정적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x 빼기 1의 제곱 빼기 4를 0부터 2까지 dx 정적분 하시면 뭐가 나오겠지. 이거 직접 정적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넓이 개념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항상 얼마였어? 얼마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요 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사각형이 1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3분의 2 나와요. 3분의 2a 빼기 8이라는 거지. 짠. 근데 a가 4 이상이죠. 그러면 너는 3분의 8 빼기 8 이상이 되겠구나. 마이너스 3분의 16 답은 1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자, 두 문제를 더 하고 싶었는데 두 문제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문제였는데 좀 어려운 문제였고, 요게 이제 라지 fx를 정의를 해서 이제 그리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지 ft가 있고, 요 18번은 뭐만 써놓냐면 18번은 요거를 써주세요. a부터 s까지 fx dx. 너는 사실은 누구냐면 라지 fs에서 라지 fa를 빼는 것이고, 너에서 너를 뺀다라는 게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라지 fs는 라지 f a의 실근을 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라지 f 그려서 갖다가 긋는 방식인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봐라. 자, 20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20번 선생님이 할게요. 그냥. 자, 다음 fx가 있고, 우리는 양수 t에 대하여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gx가 다음과 같이 f를 도함수로 갖고 t에서 실근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래. 근데 다음 이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이 라지 M이라고 한다면,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GX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일단은 지금 GX는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 정의가 된 함수인 거지, 그지? 스몰 fx 같은 경우에는 A가 비록 미지수이긴 하지만 나름 어느 정도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형태가 정해져 있다. ax 빼기 2랑 x 플러스 2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이쪽은 2x 빼기 4. 그러면 a 값이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는데 a 값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 너가 음수일 때, 너가 양수일 때.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 자체는 0보다 작을 때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gx라는 거를 꼭 0보다 작을 때 정의를 할 필요는 없어. 지금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gx를 그냥 실수 전체에서 정의를 해놓고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지금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너를 도함수로 갖는 t부터 x까지 fs, ds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fx는 사실은 gx의 도함수입니다. 그죠? G'X인 것이고 그리고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 라지 f에서 라지 ft를 빼서 너가 이제 실근을 갖는 거니까 실제로는 관찰은 라지 fx는 라지 ft의 관점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라지 fx를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런 녀석을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를 그려놓고 어딘가 양수 t에서 갖다가 t값이 정해지면 거기서 갖다 긋는다는 거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갖다 그을 때마다 음의 실근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x값을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gx라고 하겠다는 거는 즉 이와 같은 형태가 그냥 음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그뿐이야. 너네가 굳이 gx를 0보다 작은 동네에서 그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0보다 작은 동네를 그려버리면 0보다 큰 부분에서의 t에 대한 그것과의 함수값의 관계를 관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gx를 아예 실수 전체에서 정의를 해놓고 그 중에서 음의 실근을 갖는 gx를 그냥 고르면 된다고. 자, 예를 들어 볼게. 지금 아직 잘 모르겠죠.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a를 다양하게 정의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수 a의 최대값이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거나 정의 하나 해봅시다. a를 뭐 편의상 뭐 1 같은 거 하나 정의를 해서 우리가 스몰 fx를 가지고 라지 fx를 그리고 라지 fx를 그려서 양수 t를 정의를 해서 양수 t에서의 갖다 그은 라지 ft가 과연 실근을 음의 실근을 갖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봐.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근이 2랑 마이너스 2에 있고 밑에 거는 2에 있죠. 그래서 위에 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있고 아래 거는 2에서 근을 갖죠. 그리고 기울기가 2죠.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차피 경계가 어디냐면 0이 경계예요. 그래서 여긴 항상 지나가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언제냐면 A가 1인 상황. 사실은 A가 1이 아니더라도 A가 양수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거야. 어차피 0, 마이너스 4는 동일하게 지나가는 거고 이쪽에서 2에서 실근을 갖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2에서 실근을 갖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실근이 없겠죠. 자, 요거를 이제 그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그러면 그림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는 극대가 되고 여기서는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0에서의 요 함수값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넓이가 있어.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x 빼기 4짜리니까 가로가 2고 높이가 4라서 넓이는 4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지? 이 넓이가 왜 중요하냐면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가 바로 저 넓이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봐봐. 내가 양의 실근을 갖다가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t값이 양수가 되면 t가 이런 식으로 날라온다고. 자, 양수 t가 이렇게 정해지면 얘가 정해지면 라지 ft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어때요? 내가 음의 실근을 갖죠. 근데 t값을 변화를 시키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t값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t값이 점점점점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면 t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해 가는데 ft의 값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음의 실근을 갖지 않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즉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너랑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부분이 틀리게 된다고. 실근이 더 이상 음의 실근이 없죠. 그죠? 양의 실근밖에 없지 나는 음의 실근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a 값은 양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a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a가 음수면 어떤 음수가 돼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a가 0이 되는 거 괜찮나요?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0이 되는 게 될 수도 있잖아. 0이 되는 거 해봐야지. a가 0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나? 그럼 쟤는 2x 빼기 4니까 절대값 함수가 되네요. 이렇게 생겼네. 이거 그려봤자 어떤 모습 나오겠어? 어차피 이거 나오겠지. 어차피 나중에 안 되겠지 이거. 그지? 안 만나지.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네. 그러니까 a는 일단은 음수야. 음수 중에서도 음의 정수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보니까 실근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너가 넘어가 보면 a분의 2죠. 그냥 a분의 2. 자, a분의 2에서 실근을 갖는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게 된다고. 어떤 모습이 되냐면 아니죠? 거꾸로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중근을 가지고 위로 그 다음에 2에서 이쪽에서 실근을 가지고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감감증이죠. 감감증. 그러면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근데 보시다시피 내가 조금 작은 양수 t를 딱 잡으면 이렇게 싹 그었는데 안 만나죠. 음의 실근 없죠. 그러니까 마일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마이너스 2가 되면 실근이 뭐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바뀌죠. 실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극소, 극대, 극소가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넓이가 있다고. 자, 이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누가 봐도 이 부분의 넓이가 상당히 작죠. 얘는 가로 길이가 1이니까 원래 6분의 1인데 초고차항 2니까 당연히 3분의 1이야. 아까 여기 넓이 이미 4라고 계산을 해놨어. 즉 얘는 4보다는 커. 즉 내려가는 게 되게 많이 내려가. 조금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니까 감소, 증가 쬐끔, 많이 감소. 자,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위치가 그었을 때 지금 음의 실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 여기 계산해야 되겠네. 여기 계산해야 돼. 싫으면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의 넓이는 어차피 3분의 1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너가 1이고 너의 높이가 얼마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니까 넓이 2예요. 2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5 나옵니다. 자, 내려가는 게 3분의 5예요.
올라가는 건 3분의 1이야. 즉 내가 그린 그림이 맞다는 거야. 여기 밑에 있다고. 그럼 너보다 조금만 t가 커도 음의 실근이 없다는 얘기지. 즉 a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계형상 어떤 계형이 나와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가지 않고 사실은 0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결국에는 많이 내려가는 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결국엔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딱 어딜 갔다가 그어도 어딜 갔다 그어도 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결국에는 누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여기. 요 극소값을 내가 딱 그었을 때 왼쪽에서 만나는 점이 있어야 돼. 즉 얘가 얘보다는 좀 크거나 최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이쪽 실근이 사실은 누구이냐면 누구라 그랬냐면 a분의 2죠. a분의 2. 얘를 이용해서 요거 적분값 계산하시고 요 적분값 자체가 이만큼의 정적분보다는 얘네보다는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넓이 개념에서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봐라. A가 좀 충분히 커야 돼. A가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점 0으로 다가가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0까지 가면 이게 넓이가 얼마냐면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6분의 8 곱하기 초고창 A의 절대값이니까 이게 생각보다 갈수록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덜 내려가고 약간 이런 모습이 된다고. 언젠가는 A가 충분히 커지면 그걸 연산을 하셔야 된다고. 됐죠?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마지막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자, 고생하셨고 요거 답지랑 줄게요.